실무에서 엑셀을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서식도 잘 만드시는 분이 엑셀을 잘한다라는 말을 듣겠죠. 물론 엑셀은 계산을 잘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서식을 만들어서 그 서식 안에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는 그런 서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견적서,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를 물론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수동으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줘야 할 때도 있잖아요. 거래 명세서는 거의 매번 써 주셔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엑셀에다가 서식을 만들어 두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량과 단가를 입력을 해서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서식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견적서가 더 먼저 필요합니다. 견적서에 똑같은 그 수량과 단가를 다 입력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예상을 하세요 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게 견적서인데, 실제로 그대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뭐 좀 깎거나 더 늘려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명세서는 이미 구매하고 난 것을 확정 그 값이 얼마였는지를 다시 작성해 주는 게 거래 명세서예요. 그래서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거래 명세서에서 제목만 바꾸면 사실은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라고도 하시고, 이제 거래 명세서도 양식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미리 구매하기 전에 제출하는 거는 견적서, 이미 구매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 금액으로 몇 개를 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거래명세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명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래명세서 다 만드시고 나서 제목을 바꿔서 견적서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 명세서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급자 칸, 그리고 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칸, 그리고 이렇게 항목마다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공급가가 나오고 부가세나 합계 금액이 나오고 있죠. 이런 서식을 한번 따라서 만들 건데요. 일단 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식을 또 넣을 것입니다. 식을 넣을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는 이 거래명세서를 보면서 할 거고요. 왼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날짜를 쓰고 그 옆에 품명이겠죠? 품명하고 규격, 이거는 좀 칸이 하나, 둘, 세네 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를 가지고 늘려도 되는데 세네 칸 하는 이유는 위에 또 공급자라는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몇 줄에 또 칸이 확보를 해둬야 합니다. 자, 여기 제목을 일단 이 자리에 쓰고요. 그 밑에다가 날짜와 년월일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년, 월, 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셀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에 넣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월, 일은 지우고 년 옆에다가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B4에다가 년, 월, 일을 넣을 거고요. 년은 앞에다 좀 칸을 띄우겠습니다. 이게 B4번지에 모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편리성을 위해서 한 거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넣고 싶은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가 들어가는 칸을 또 잡아야 되겠죠. 공급자 정보가 이쯤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자를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셀 합치기를 해서 나중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아래쪽은 상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밑에가 이제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할 항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 간격이 필요한데, 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이 칸은 좀 넓지만, 요 한 칸 안에 넣게 되면 밑에, 그 단위, 수량, 이게 들어가야 하는 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품명 규격을 이렇게 4칸 정도로 잡아서 셀 병합을 시켜 주겠습니다. 셀 병합이 지금 여기 있네요. 홈이라는 메뉴를 가면은 셀 병합이 있고 여기다가 품명과 규격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옆에는 단위,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해서 일단 칸을 잡아 둘게요. 이렇게 칸을 하나하나씩 잡아둬도 아마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 공급자라는 칸 안에 칸이 이제 몇 칸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요 단가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2개를 합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가는 좀 커야 될 것 같고요. 금액도 표 칸이 간격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놓고 위에 보니까 대표자하고 인, 요 2칸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자를 넣고 오른쪽에 인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자 넣고 인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그 밑에 또 칸이 하나가 더 비잖아요. 요거는 일단 합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다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고요. 테두리도 넣고 이렇게 꾸미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호라고 글자가 들어갈 자리가 좀 좁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를 오른쪽 한 칸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표자 이름을 써야 될 거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칸이 사실은 옮겨가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을 옮기고 상호 요 칸도 좀 좁으니까 요거 2개를 병합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넣을 건데 금액도 좀 칸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다가 인이라고 쓰고 인은 오른쪽 맞춤을 해놓으면 좀 더 넓어 보이겠죠. 대표자 쓰는 칸이. 그리고 금액은 요거에 이제 한 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셀 병합. 그 다음에 요거 단가 같은 경우도 칸을 좀 너무 넓다 싶으면 좀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좀 넓게 해주면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야 하니까 요 칸 정도는 좀 넓혀도 될 것 같고 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요 정도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표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를 합칠 건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제목줄이니까 조금 표시를 해서 색깔도 넣고 글자도 굵게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자 칸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셀 병합할 수 있는 거는 다 병합을 하고요. 여기는 병합하면 안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 한 줄 전체가 다 병합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블럭을 잡고 병합을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자, 병합을 했는데 이미 한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됐다가 다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번 더 선택을 하고 병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 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호 들어갈 자리 좀 간격 조절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 단가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금액도 이 정도면 되겠죠? 대표자 이름은 좀 좁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자, 요 전체도 선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자 여기가 좀 넓어 보이긴 한데 자, 셀 병합을 하게 되면 위 한자만 남고 다 지워져요. 이거는 Alt 엔터 하면서 글자를 다음 줄로 넣어 주시면 되고 요것도 가운데 정리를 하는데
가운데 정렬이 제일 낫긴 하네요. 가운데 정렬 해놓고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선을 넣고 보니까 일단 제목을 글자도 크게, 자, 아이고 글자가 틀려 있네요.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제목이니까 간격을 좀 띄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줄이 들어가 있나요? 거래 명세서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밑에, 밑에 칸은 요것도 공급자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먼저 보이면 수정해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요 칸을 간격을 좀 다 그 병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고 그 금액도 이렇게 병합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그 밑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 병합된 거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병합된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일일이 선택하고 병합 하는 것보다 이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고가 들어갈 자리니까 이쯤에다가는 비고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밑에 계좌번호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 공급가랑 합계가 필요하네요. 자, 그럼 일단 선부터 그려볼까요? 선을 그려놓고 나서 공급가와 부가세 합계금액 들어갈 칸을 한 이쯤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병합을 하고 여기다가 공급가, 여기도 병합을 미리 해줄게요. 이 병합이 안 됐나? 병합을 하고요. 여기다가 공급가, 그 다음에 밑에는 부가세, 그 다음에 합계 금액. 자, 이렇게 칸은 잡아놨고요. 자, 요 금액을 다 쓰고 여기도 색깔을 좀 넣어주고요. 여기는 합쳐도 될 것 같아요. 셀 병합.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합한 거를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넣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네요. 여기는 모두 선택을 한다. 병합을 하고 선을 넣으면 되겠다. 자,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이 더 낫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병합이 아니라 선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모두 없음으로 하고 테두리 선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는 병합을 하지 않은 이유, 그건 한 줄 한 줄 써도 되고 뭐 그거는 각자 자유롭게 쓰라는 뜻이고요. 나는 꼭 굳이 병합을 하겠다 그럼 병합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줄 한 줄에다가 글 다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계좌번호라고 쓰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좌측 정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긴 됐죠.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맞게끔 그 적당하게 약간은 변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식대로 따라 하는 거지만 꾸미는 거나 위치 이런 거는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글씨를 좀 두껍게 해 놓고요. 자, 여기는 귀하까지 다 밑줄을 긋는 게 좋을 것 같네 하고 보니까 그러네. 아랫줄 두 줄 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볼까요? 여기도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색깔을 넣고요. 여기 대표자에게도 색깔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는 합계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도 병합을 해서 합계 금액이라고 쓰고요. 사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그 날짜와 뭐 이렇게 단위 수량을 넣으면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이 엑셀의 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계 금액 이런 그 텍스트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금액이 들어가게끔 자동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요 자리에다가도 원정 이렇게 어쨌든 그 뭐라 그러지, 서식 꾸미기 정도는 뭐 편리한 대로 보기 좋게 위치를 정하시고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특수문자도 한번 넣어볼까? 특수문자는 자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순으로 이렇게 자음을 누른 상태에서 한자 키보드 누르면 이런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원화 리을 누르시고 한자를 기름 누르면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합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원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요. 이제 여기는 진짜로 우리가 자동 계산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너무 넓어요. 요 두 칸만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칸 정도가 진짜 값이 들어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량을 한번 넣어 볼까요? 수량을, 여기도 줄이 안 그어졌네. 여기도 선을 넣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자 넣고요. 자, 그러면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량을 뭐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넣으면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는 이라는 등호를 써주시고 수량 곱하기 단가라는 것을 식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는 이라고 쓰시고 클릭을 하는 거죠. 그 자리 값을 클릭, 곱하기가 아포스트로피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단가 하고 엔터, 이렇게 그 셀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앞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식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요건 가운데 맞춤, 뭐 이거는 적당히 꾸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식을 그 밑에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요 한 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복사를 하려면 끌기점을 이용해서 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빼기로 표시된 거는 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게끔 됐는데, 이것도 셀 서식에 가시면 그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가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그 샵이라고 된 거가 숫자 자릿수예요. 근데 0 끝에다 0을 한 거는 0이라는 표시가 나와라 라는 건데, 이런 표시가 전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냥 샵을 세 자리마다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샵, 콤마, 샵, 콤마, 샵 이러면 아주 큰 숫자도 들어가는데 아무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근데 숫자가 있으면 그때 콤마 표시, 천 단위 표시가 나면서 자동 계산이 되는 식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볼까요? 임의로 숫자를 아무거나 넣고요. 단가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도 다 정렬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 했고요. 여기는 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임의로 딱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여기는 오른쪽 맞춤이 안 되고 콤마를 넣었더니 되네요. 자, 세 자리마다 천 단위 표시가 나게끔 콤마 숫자가 나오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 가셔서 여기도 사용자 지정에서 아무 표시가 없으면 아무 표시 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아까 썼던 요런 표시를 만들어 주시면 그 숫자가 없어도 아무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라서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럼 합계를 이제 계산해서 나오게 해야죠. 요 공급가는 위에 있는 그 금액들을 모두 합한 거니까 자동 합계라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주고 엔터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부가세는 그 공급가액의 10%니까 여기다 곱하기 10분의 1 하셔도 되고, 곱하기 0.1을 하셔도 되고요. 자, 는 하고 이거 곱하기 0.1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10분의 1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곱하기 10%
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퍼센트라는 걸 직접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계산했고요. 합계 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더한 거니까 는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을 좀 강조를 할게요. 진하게 하고 글자도 조금 크게 할까요? 자, 요 금액이 사실은 거래명세서의 최종 그 가격이니까 요 위에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밑에 있는 그 값이 요대로 이제 이게 옮겨와라 라는 뜻으로 는 하고 그 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값은 올라옵니다. 근데 요 값도 여기도 나온 하나는 한글 숫자여야 되고 하나는 아라비아 숫자로 해야 되는데 는 하고 일단 똑같은 값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한글로 금액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함수를 쓸 거예요. 자, 똑같은 글자지만 여기다가 하는 게 한글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그 는 하고 지금 제32가 되어 있는데 요 서식 앞에다가 아이고 났고요. 넘버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인수는 1 넣어주시면 이렇게 한글로 글자가 나옵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 합계 금액이 계산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요것도 오른쪽으로 붙이는 게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나오는지 인쇄를 가셔서 인쇄를 보면은 자, 좌우 정렬은 된 것 같은데 위아래가 아래쪽이 좀 비네요. 그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늘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디를 넓힐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 합계 금액을 좀 넓혀볼게요. 합계 금액 9 라인을 좀 늘렸고요. 이것도 가운데로 하는 게 나을지 아래쪽으로 붙이는 게 나을지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또 자, 이렇게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정렬을 했고요. 자, 그렇게 여기도 색깔을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아이고 선도 넣어야 되겠고.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조금 봤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좀 남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채우려면 이 일일이 여러 줄 있는 이 항목을 넣는 여기는 아까 우리가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봤지만 뭐 이거는 요거를 너무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11라인부터 요 끝에 여기를 조금씩 늘려도 아마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아무 곳에서 이렇게 조금만 늘려 주셔서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늘려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 페이지가 있다라고 표시가 떴죠. 요 이 페이지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늘려서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좁혀줘야 되겠죠. 자, 어디를 좁힐 것이냐 해서 여기를 조금 좁혀볼까요? 그래도 밑줄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좁혀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줄, 두 줄 정도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지웠는데도 아직도 있으니까 한 줄 더 지울게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한 장에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점선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한 장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를 해봤더니 딱 좋죠.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